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전 시간에 이어서 그 토지이동 그 종류 사유 중에서 합병이죠? 295페이지 합병을 보겠습니다. 합병.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토지이동에 대해서는 이 토지이동 사유는 일단 뭐예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사하는데, 자, 이렇게 신규 등록하고,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있죠? 등록 전환. 그래서 신규 등록은 답으로 이제 등장하는 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라 그랬어요. 촉탁 사유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신규 등록의 최초의 대장을 만들 때 소유권은 소관청이 직권조사하지 등기부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소유자 증명서면은 판결서하고, 자, 그다음에 준공문서 확인증하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합의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은 등록 전환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지목 변경하면서 하는 것은 앞에 뭐예요? 산지관리법. 그게 안 나오면 지목을 변경할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 지목 변경 없이 가능한 것은 임야도의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된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있죠. 그래요. 등록 전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등록 전환하고 분할은 뭐예요? 자, 측량에 대해서 오차가 있으면 그 오차는 당연히 뭐예요? 등록 전환은 자, 허용 범위 이내라면 그 등록 전환될 면적이지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초과하면 고치니까 그것은 직권정정이고, 분할은 자, 그 초과된 부분을 각 필지에 똑같이 나눠주고, 자, 그 다음에 초과하면 고친다. 정정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를 뭐 할 때, 토지를 만약에 분할한다. 그러면, 자, 특히 1필지 일부가 용도 달리할 때는 무조건 뭐예요? 의무가 생기니까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거 좀 외워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은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 볼 사항은 뭐예요? 올해 볼 사항은 합병의 의무가 생기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합병의 제한사항 있죠? 그 내용을 보자. 합병이 뭔지는 아니까 여러 개를 하나로 합하는 거니까. 그럼 거기 책 보시면 295페이지 합병의 의인하고 그 쌍가리번 합병의 제한사항 있죠? 그 합병의 제한사항을 이제 거기 그 조그맣게 하나 별표해 두시고, 합병의 제한사항은 뭐예요?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자, A라고 하는 땅하고, 자, 이렇게 A라고 하는 땅하고 뭐라고 이 B라고 하는 땅하고 두 개를 갖고 있다니. 이 땅 두 개를 갖고 있다니. 자,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뭐 하는데 이거 합병하는데 뭐예요? 합병을 제한하는 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등기법에서 얘기할 때는 합병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외로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용익물권이 등기된 것은 뭐 할 수 있다? 합병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용익물권은 합병이 가능한데, 그 다음에 저당권은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저당권은 뭐예요? 같이 A 땅에도 저당권, B 땅에도 저당권 돼 있는데, 이게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동일하다면 창설적인 공동저당이므로 합병할 수 있다. 그 두 가지만 외우자 그랬어요. 그럼 지적에서는 뭐예요? 지적에서는 자, 가능한 거 있죠? 가능하지 않는 거, 답으로 가능하지 않는 걸 두 가지를 보자. 가능하지 않는 거. 그러면 자, A 땅도 뭐예요? 갑과 을이 소유권자고, 자, B 땅도 뭐예요? 소유권자가 갑과 을이다. 자, 그럼 뭐예요? 소유자도 같고, 자, 지목도 같고, 지번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지번이 같은 건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 지목이 같고 뭐예요? 자, 소유자도 같고, 자, 집안이 연속적으로 돼 있죠? 뭐 지번은 같은 게 아니죠. 지번은 만약에 2라고 2면 뭐예요? 합합해 버리면 1로 하면 되니까 지번이 같은 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 두 토지를 자, 합병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뭐예요? A 땅은 갑이라는 사람이 지분을 4분의 1 갖고 있고, 을이 4분의 3을 갖고 있고, B 땅은 뭐예요? 을이 3분의 1 갖고 있고, 갑이 3분의 1을 갖고 있어요. 자, 소유권자는 다른데 뭐예요? 공유지분이 다르면 합병을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럼 원칙이다.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자, 296페이지 보시면 자, 일단 중요한 것은 거기 동그라미 7번을 줄칩니다. 뭐라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른 경우 있죠? 주소가 다른 경우. 이 주소가 다른 경우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자, 이 토지도 소유권자가 갑이고, 자, 누구도 A 땅도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근데 이 A 땅은 뭐예요? 소유권자가 서울에 살 때 투자 목적으로 뭐예요? 이 땅은 충청도에 있어요. 자, 충청도의 땅을 갑이라는 사람이 어디 서울 살 때 샀어요. 자, 그럼 이 B 땅은 뭐예요? 이 B 땅은 갑이라는 사람이 어디 고양시 살 때 이 땅을 샀다 앉죠. 그럼 땅은 충청도에 있고 이 땅은 서울, 이 땅은 뭐예요? 고양시가 주소지죠? 이 땅을 합했을 때 과연 뭐예요? 충청남도 서촌 군청이라고 하는 소관청은 재산세 내라고 고지서를 어디로 보내줄까? 이제 그런 얘기죠. 지금.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그래서 원칙은 못해요. 원칙 못한데 왜?
요 반은 서울이고 반은 고양시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근데 소관청이 자, 세금을 꼭 받으려고 소유권자가 같으니까 본인들이 알아보고, 마지막 주소지로 뭐예요? 등기부상의 주소지로 했다면, 자, 이건 예외를 주겠다는 점. 그 다음에 그래서 동그라미 7번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6번 있죠?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자, 출치세요. 6번도.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해서 분할 대상 토지 있죠? 다음은 합병과 동시에 용도에 대한 분할 신청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원칙과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자, 원칙과 예외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누가 이 땅도 뭐예요? 이 땅도 소유권자가 합이고, 이 땅도 갑이다. 그죠? 자, 소유권자가 같으니까 이 땅도 전이고, 이 땅도 전이고 합병할 수 있는데, 만약에 B 땅 일부에다가 집을 짓는 바람에 이 분할 사유가 생겼다. 원칙.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합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병을 못 한다는 게. 근데, 자, 예외. 분할과 동시에 합병을 신청하면 받아주겠다. 받아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요 6번하고 7번 있죠? 요 두 가지가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는 꼭 보지 않죠. 그 다음에 신청 절차 원칙은 뭐예요? 하고 싶을 때 하니까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2번 예외 있죠? 예외를 조그맣게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합병과 분할은 이 분할과 합병은 뭐예요? 임의적이다, 임의적.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원칙이 임의적이다. 하고 싶을 때 하라는 거죠. 자, 아까 분할은 뭐예요? 일필지부가 용도 달렸다 그랬죠?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예외로 뭐예요? 강제적으로 주택법에 이렇게 주택법에 의한 자, 이렇게 뭐예요? 주택법에 의한 무슨 부지와 공동주택 부지와 이렇게 공동 뭐예요? 공동주택 부지와 자, 주택주지와 그다음에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자, 부지와 지목이 장학도 철천제 구유수 공채죠? 공공용지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장학도 자, 철천제 구유수 공채 자, 이런 뭐예요? 이런 공동용지일 때는 강제적으로 매출의 의무가 60일에 강제적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용지 학교 도로 얘기 나오죠?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자, 공장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장을 만들어 놓고 뭐예요? 자, 공장이 필요한 사람한테 예컨대 불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공장용지는 한 필지로 줘라, 한 필지로.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라든가 자, 이 중고등학교, 이 공립학교가 있죠. 지방자치단체 공립학교. 그러면 이제 그 지방자치 공립학교니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그 학교일 때도 이 땅을 뭐예요? 나눠서 네 필지로 지지 말고 한 필지에다가 이렇게 뭐예요? 건물 세워서 만들어놔요. 그 얘기 지금 학교. 도로도 그렇고 철도도 있고. 자, 이런 지목일 때는 강제적인 60일의 의무가 생긴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와 그런 얘기 지금.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4번에 등록 처리 절차 그래서 거기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 또는 면적은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출시세. 뭐 하지 않는다는 게 측량할 필요가 없다.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하고 뭐는 이 합병과 지목 변경은 자, 이렇게 합병과 뭐는 지목 변경은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니까 이건 측량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다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토지가 바다가 된 거 있죠? 토지가 바다가 된 거 다 측량을 해요. 왜? 토지가 전부가 바다가 됐는지 그 좀 일부가 남았는지는 눈으로 자, 육안으로 안 보여요. 뭐가 필요하다는 게 측량이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합병과 지목 변경은 측량할 필요 없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문제 297페이지 문제 자, 법령상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없는 경우를 고르라 그게 아니라 틀린 거 그랬으니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기호 1번에 뭐라고 맨 끝에 다른 경우, 2번에 아니한 경우, 3번은 같은이고, 4번은 다른 경우이고, 5번은 아니하니까 뭐예요? 긍정은 3번뿐이 없죠. 그게 답이야. 다른 건 다 아니 이게 다 부정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지금. 응? 그래서 일단 거기 3번에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같을 때는 합병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죠. 틀린 거 그랬으니까 그게 답이에요.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을 찾으라. 그 긍정이 답이다. 자, 5번의 지목 변경은 자, 당연히 뭐예요? 지목만 받고 등록하는 거예요. 대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 대상은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 자, 대상은 지목 변경 대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앞에 국도법 있죠? 국도법 등 관계법령에서 자,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돼요? 공사가 뭐한 토지? 공사가 준공된 경우다.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그 공사가 만약에 준공됐으면 자, 앞에 뭐예요? 무슨 공사가 보면 돼요? 택지개발 공사가 준공됐다.
그럼 당연히 택지 개발이니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공장 부지 공사가 중단됐다. 공장 용지고. 학교 부지 공사가 중단됐으면 학교 용지고. 그런 얘기예요.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내용에 따른 뭐예요? 지목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끝에 공사가 중단된 경우 나오죠? 출처세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다음에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변경됐다는 토지 또는, 이렇게 토지 또는, 자, 이런 식으로 토지 또는 건물의 뭐예요? 건물 용도가 변경됐다. 그럼 토지 또는 건물 용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가 뭐예요? 지금 사용 용도가 전으로 쓰고 있는데 집을 짓는 바람에 뭐가 전이란 토지 용도가 대로 뭐예요? 토지 용도가 바뀌죠. 그 다음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만약에 교회라면 종교용지고 사찰이라면 뭐예요? 종교용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학교예요. 학교. 학교라면 건물 용도가 학교니까 이게 학교용지겠죠? 학교용지. 자, 근데 학교가 시골 분교라 인구가 뭐예요? 감소하면서 폐교가 됐어요. 폐교가 되고 어디 일반 뭐예요? 동네 유지들이 마을의 전통을 이꾸자 이 건물을 뭐예요?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민속박물관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영구적인 건축물이 있는데 용도가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박물관 있죠? 극장 있죠? 그래요. 박물관이면 이 학교용지가 아니라 이제 대르돼. 그래서 땅의 용도가 바뀌어도 뭐예요? 지목이 바뀌지만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도 지목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거기 두 번째가 그렇다는 점. 세 번째는 3번에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 3번을 동그라미 가만히 쭉 읽어보면 중요 핵심 단어가 합병이에요. 합병. 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합병 신청하게 되면 소관청 합병은 아까 왜 연달했어요? 합병은. 합병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택법에 의한 뭐예요? 공동 아파트 짓기 위해서 이게 합병하는 것이죠. 누구라도 뭐예요? 자, 어느 공무원이 보더라도 개발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뭐예요? 거기. 자, 뭘 신청한다고? 합병을 신청한다면 이 사람이 이 땅에다가 뭘 짓는구나. 아파트 짓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하여튼 자, 뭐라고 나오면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추진 나오죠. 개발 사업 추진에서 뭐가 합병한다. 이렇게 합병, 공사준공전에 합병을 신청한다면 합병은 뭐예요? 아파트 짓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구나. 이 사람이 뭐예요? 자, 주택건설 사업, 아파트 짓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지목이 대로 바뀌겠구나. 알 수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신청 절차 며칠? 60일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쌍가르 사본 등록 처리 절차 그래서 일단 뭐가 필요 없어요. 측량 요하지 않죠? 줄이나 쳐놓으세요. 지목 변경은 합병과 마찬가지로 뭐 하지 않는다? 측량을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 측량을 한다. 물론 이제 이런 거 한번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거기 쌍가르 4번 등록 처리 절차 후에 자, 지목 변경 사유 앞에 똑같죠? 앞에 다 똑같아요. 신규 등록, 등록전환 다 똑같은데 자, 지목 변경 사유, 신규 등록 사유, 등록전환 사유, 증명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소관청이 확인 동그라미 치고 지적 소관청이 확인이죠? 시도지사가 나오면 튄다. 시도지사가. 자,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오른쪽에 문제 299페이지에 오른쪽에 문제가 거기 자, 그 4번에 지목 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 소멸을 해당 소관청에 관리할 때는 시도지사의 확인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나오면 반지 추측 나오면 뭐 반지 추측이 아니면 틀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반지 추측. 반출이니 지목 변경이니까 반출도 아니고 지번 변경도 아니고 축적 변경도 아니니까 누가 아니라는 게 이거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관청의 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6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두 가지라고 한 건 하나 뭐냐면 하나는 이건 날짜가 90일이에요. 90일. 토지가 뭐가 되면 바다가 되면 날짜 다른 건 다 60일인데 이것만 90일이다. 그래서 거기 자, 일단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원상으로 뭐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등록발소 신청하도록 통지한다 할 수 있죠? 그래요. 이거는 뭐 등록발사라고 통지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아까 복구는 그런 거 없다는 게. 복구는 뭐예요? 복구는 절대 자, 복구 신청하도록 통지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신청 절차 그래서 날짜 90일 동그라미 치고 90일. 자, 90일. 자, 물론 이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소관청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한다는 점. 자, 동그라미 3번 있죠? 그걸 줄쳐봅니다. 그래서 이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회복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치고.
자, 지속성 맨 뒤에 뭐예요? 회복 동그라미 치고, 어? 절대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자, 말소된 토지가 지형 변화대로 다시 토지가 갖는 경우에 90일 이내에 뭐예요? 회복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주의해 두셔야 돼요. 자, 회복 등록은 절대 누구 회복 등록 있죠? 회복 등록은 토지가 바다가 된 거에 회복 등록은 누가 하는 것이지? 소관청이 뭐에 의해서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토지 소유자가 뭐 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 신청할 필요가 없다. 왜? 이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거 이거. 말소하는 거. 말소하는 게 토지 이동이지. 회복하는 건 토지 이동이 아니다. 이제 그런 개념이죠. 어? 자, 10분 그 내용을 좀 잘 뭐 하자는 게 이거. 자, 이해를 하자죠. 그래서 거기 그 얘기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누가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말소 또는 회복 등록할 때는 그 결과를 소유자 및 뭐에 그 공유수명관리청에 뭐 한다는 게 통지해준다. 누구한테 알려준다고? 소유자 및 그 공유수명관리청에 뭐 한다는 게 이거 통지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몇 가지만 두 가지 내용만 보자는 게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작년 시험에는 뭐예요? 작년 시험에는 날짜가 뭐예요? 날짜가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이게 60일이고. 자, 바다는 며칠인데 90일인데 이게 바꿔 나왔죠? 바다는 뭐예요? 자, 두 문제나 나왔죠? 두 문제나 다 날짜 나왔어요. 예, 바다는 60일로 나오고 합병은 뭐예요? 90일로 나오고. 그래서 틀렸다는 거죠.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지금. 자, 그래서 여기 302페이지 그 22회 문제인데 302페이지 다음 중 뭐예요? 설명을 뭐 한 것은 이거. 틀린 거 그래서 자, 거기 4번이 뭐예요? 4번이 자, 거기 90일인데 며칠로 나왔어요, 이거. 60일로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문제가 또 나온다면 이제 다른 게 이제 뭐예요? 자, 다른 게 또 옳은 것은 아니면 뭐예요? 다른 걸 틀린 거로 하겠죠? 틀린 거. 그래서 거기 1번에 바다가 됐으면 소유자한테 등록말소인처로 통지하고. 그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토지가 바다가 돼서 땅이 없어졌으면 등기부도 없애라고 촉탁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관청은 회복 등록할 때 직권으로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고 직권하죠?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뭐예요? 회복을 했으면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명관리청에 통지한다.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에 통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날짜 때문에 틀렸다. 날짜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축적 변경, 자, 축적 변경은 좀 이따 보고 뭐부터 먼저 보자는 얘기예요. 뒤에 그 310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10페이지. 그 310페이지 뭐가 나오는데 토지이동 신청의 특례가 나오죠? 토지이동 신청의 특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 시험에 토지이동 신청의 특례에 대해서 특례에 대해서 뭐예요? 자, 당연히 거기 틀린 거 그랬을 때 그 토지이동 시가 나왔는데 자, 만약에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또 나온다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개발 사업을 해요. 자, 무슨 이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만약에 세종시를 만든다는 세종시.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자, 수십만 필지가 있겠죠? 수십만 필지가 있다. 이 필지에 대해서 수십만 필지가 만약에 연기군이라고 하는 뭐예요? 시골 마을이 세종시가 된 거니까 이 지금 뭐예요? 연기군한 토지가 다 농지죠? 농지. 전답이다는 얘기죠. 전답. 답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답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답이 대로 바뀌는데 과연 수십만 필지의 소유권자가 일일이 소관청에 가서 내 땅에 그 대장상의 공부상의 그 소재가 이제 충청남도 연기군이 아니라 세종시다. 고쳐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게 지목이 이제 대가 됐으니까 대로 바꿔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토지 관련된 도시 뭐예요? 도시 개발 뭐예요? 도시 개발 사업 뭐예요?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이다.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있죠? 시행지역. 그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누가 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 뭐라고?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사업 시행자가 뭐해다고? 이 사업을 뭐예요? 사업을 시행한다고. 자, 사업에 뭐예요? 변경이 있다고. 사업이 완료됐다고. 그죠? 자, 이런 완료됐다고 뭐예요? 뭘 한다는 얘기예요? 신고를 하는데 이 신고를 누구한테 하냐 하게 되면 이 신고를 자, 당연히 자,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도지사한테 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누구한테 한다고? 소관청에 한다. 이게 소관청에 한다. 자,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답으로 나왔다니까. 소관청에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방금 얘기했지만 이렇게 뭐예요?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자, 뭐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자, 지목도 바뀌고, 소재도 바뀌고, 지번도 바뀌고, 뭐예요? 자, 면적도 바뀌고, 경계도 바뀌고, 이렇게. 자, 뭐가 생긴다는 얘기. 토지에 이동이 생긴다는 소지. 이 토지 이동이 생기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이 사업 시행자 있죠? 사업 뭐예요? 사업 시행자만이, 이 사업 시행자만이, 자, 이 토지 이동에 따른 뭐예요? 신청이죠? 신청. 예, 신청을 뭐예요? 신청을 누구한테 소관청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자만이 하는 것이지 누가 토지 뭐예요? 토지 소유자는 뭐 할 수 없다는 게 이거. 소유자는 신청할 수가 없다.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럼 틀린 말이다. 소유자는 절대 신청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그 310페이지.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신고. 그래서 거기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을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뭐예요? 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뭐 한다는 게 이거 신고한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자, 그래서 그런 자, 그 개발 사업 있죠? 자, 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동을 뭐 한다는 게 신청한다고 거기에 줄치세요. 지적소관청에 토지동을 뭐 한다는 게 이거 신청한다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신고를 하든 간에 신청하든 간에 다 한다는 게니까 자, 소관청에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하는데 예외가 뭐예요? 예외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동그라미 이번에 그 환지를 수반했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뭐 하는데 자,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하는데 그 예외가 있다. 이게 예외가. 그 예외가 뭐냐라고 해야 되면 예외는 뭐예요? 예외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 만약에 뭐예요? 환지를 수반하면 자, 환지를 수반하면 뭐만 하면 되고 완료 신고만 하면 된다니까. 완료 신고만 하면 되지. 뭐까지 토지 이동에 대한 뭐예요? 이동에 대한 신청을 할 필요 없다는 게요. 여기에 가름한다는 게요. 완료 신고에 가름한다. 뭐라고? 환지를 수반하면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거기 쌍가루 3번에 뭐예요? 쌍가루 3번에 자, 뭐라 되어 있냐면 자, 거기 토지 지정소관에 토지 신청한다는 걸 받고 그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자, 사업의 착수 또는 뭐예요? 변경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 이동을 신청하도록 뭐예요? 요청해야 하며 요청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한다 그랬죠? 여기에 어떠한 경우를 보더라도 절대 그런 말은 없다. 무슨 말? 자, 이렇게 뭐예요?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한테 토지 이동 신청을 요청하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 없다. 누가 없다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건 없다 아니게요. 신청하는 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외가 하나 더 있는데 그 파산이 나오죠? 동그라미 3번에. 자, 예외 두 번째. 만약에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을 해서 파산하게 되면 뭐예요? 채권자한테 도망다니는데 채권자한테 걸리지 않도록. 네, 잘못하면 뭐예요? 잘못하면 맞아 죽는 경우 생긴다는 점. 자, 좀 보태서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시공을 보증해 준 자와 입주행자 있죠? 자, 무슨 단어가 보이면 파산이란 단어가 보이면 자,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파산됐으면 뭐예요? 자, 주택 시공 보증자 있죠? 시공 보증자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주택공사 같은 이 보증죠? 주택 시공을 보증한 자. 자, 또는 입주 예정자 있죠? 입주 예정자가 있죠? 입주 예정자가 뭐 할 수 있도록? 자,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가 있다. 절대 입주 예정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 몇 번에 동그라미 311쪽에 동그라미 3번에 자, 시공 보증자 줄치세요. 파산 동그라미 치고 줄치세요. 밑에 줄에 시공을 보증해 준 자 또는 누가 입주 예정자가 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작년 시험의 답이죠. 토지이동 시기. 자, 1번 줄치세요. 도시개발 사업 등에 의한 토지이동의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뭐 할 때, 준공할 때 토지 있는 걸 본다. 그래서 여기 2번에 지적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같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므로 등록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즉, 예컨대 토지가 전에다 집 짓거나 자, 답에다가 집 져서 뭐가 되면 대가 되면 현재 땅 위에 집이 있으니까 건물이 있으니까 그 지목도 대로 바꿔줘야 된다는 점. 즉, 토지 이동 사유가 완성되기 전에는 자,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정리할 수는 없으므로
자, 이런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 이슈는 공사가 뭐 할 때다? 준공할 때 토지동이. 그러니까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가 준공됐으면 이미 뭐예요? 자, 이 공부상에 자, 지목이 바뀌던 뭐예요? 면적이 바뀌던 토지동이 생겼으니까 그 필지 하나하나마다 종전에 있었던 그 대장에 그 바뀐 내용을 정지하는 시기. 자, 그 토지 이동 시기, 다른 말로 뭐예요? 지적 공부 정리 시기가 언제냐 물어보게 되면 공사가 뭐 할 때다? 이게 공사가 준공할 때다. 이렇게 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 2번, 자,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토지동 신청. 요 최근에 개선 안 나왔죠? 자, 뭐 하는 거 이거? 대의를 신청할 수 있는 거,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바쁘셔서 자, 이렇게 뭐예요? 토지 이동에 대한 뭐예요? 토지 이동 신청에 대한 이 대위다. 대위. 이 대위 신청이 몇 가지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자,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이 있었는데 이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하는 것은 사학도. 사학도 뭐예요? 철천제. 구유수 있죠? 구유수 이런 지목으로 되는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는데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학교, 도로, 철도니까 학교. 자, 누가 옛날에 파스텔 우유 최 회장님께서 횡성 땅에다가 민족사관학교를 줬다. 그럼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이 임야인데 임야에다가 뭘 줬으니까 학교 줬으니까 학교 용지로 뭐예요? 지목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임야 대장에서 어느 대장으로 토지 대장으로 바뀌면 등록 전환을 신청한다든가 이렇게 이런 신청을 최 회장님이 바쁘시니까 누가 사업 시행자가 대의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국가 또는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어디에서, 자, 예컨대 고양시 있죠? 이 고양시에서 뭐예요? 고양시, 자, 고양시가, 자, 도시 외곽에 뭐예요? 토지를 만약에 취득을 해서 여기다 복지관을 줬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러면, 자, 이 땅이 전이었는데 무엇으로 대로 받게 되겠죠? 이런 토지동에 따른 지목 변경은 이 땅을 관리하는 고양시니까 땅을 관리하는 고양시장 있죠? 지방자치단체장. 자, 이렇게 국가기관, 행정기관, 국가기관이나 뭐예요? 국가기관이나 그다음에 지방자치 단체장 있죠? 단체장.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고양시가 취득한 토지니까 고양시를 뭐예요? 이 땅을 관리하는 사람은 고양시장이 관리하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토지동이 생기면 지목 변경 사유가 생기면 누가 신청하라고? 시장이 신청하라. 지방자치장이 신청하라는 게. 그다음 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에 대한 뭐예요? 사업 시행자 또는 뭐예요? 또는 관리인 있죠? 만약에 관리인이 없다면 공유자 중 선임한 대표자가 뭐라는 게요? 대표자가 신청하라는 죠. 그러면 예컨대 누가 갑을병정 네 사람이 자, 이런 식으로 자, 갑을병정 네 사람이 자, 의기투합했고 여기다 뭐예요? 고급 맨션 줘갖고 분양을 해서 돈 좀 벌어보자.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맨션 고급 빌라 지려면 합병해야 되겠죠? 공동주택 되겠어. 근데 만약에 이게 임야라면 등록이 전환되겠죠? 그런 이런 사업 시행자 또는 관리인이 자,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뭐예요? 관리인이 없던 대표자, 이 공유자 중 선임한 대표자. 그 다음에 채권자 대의 신청 있죠? 채권자. 우리 시험 문제 채권자 또는 지상권자의 대의 신청 틀렸어요. 채권자 대의 신청. 누가? 갑이라는 채권자가 을이라는 사람이 큰 도로변에 자, 토지를 뭐예요? 조그맣게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자, 여기 학교예요. 초등학교예요. 여기다 뭐예요? 합병해서 건물 하나 2층만 줘도 2층에서는 본인들이 살고 1층은 뭐예요? 자, 떡볶이 가게라든가 문방구 같은 거 주면 분명히 나한테 돈 갚을 텐데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합병을 누가? 채권자가 대의로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대의로. 그래서 거기 자, 대의로 신청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 자, 1번, 2번, 3번, 4번 있죠? 1번, 2번, 3번, 4번. 자, 시험 문제 이제 자, 이대로 시험 문제가 똑같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전의 시험 문제 중에는 뭐가 있냐면 예컨대 여기 지금 뭐예요? 군도 건설을 위한 이렇게 군도 건설을 위한 군도 건설을 위한 자, 군도 건설을 위한 등록 전환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등록 전환이니까 뭐예요? 임야대장 땅이 토지대장 땅으로 이제 옮겨왔죠? 자, 그럼 군도 건설을 위한 군도 건설이라는 것. 자, 이게 군대도로가 아니라 이 군도로라고 하는 것은 지방도로 있죠? 서천군, 합천군 이렇게 군. 자, 이렇게 군도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군도를 만들기 위한 뭐예요? 등록 전환은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자, 어디에, 거기 문제가 다음 중 대선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네 가지죠. 거기 1번의 채권자 대의. 그 국가지방자치가 취득한 거. 공공사업 있죠?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나오죠? 근데 2번에 절대 그 주차 전용 건축물에 관한 부속물 부지에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딱 법에서 몇 가지만 정해놨다고 네 가지만 딱 정해놨으니까 누구만 이 네 사람만 뭐예요? 자, 대의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시험 문제 여기 채권자 또는 지상권자라고 나왔는데 이 법에는 지상권자가 없어요. 누구만이 채권자만이 하는 거니까 몇 가지 경우뿐이 없다. 네 가지 경우뿐이 없다. 이렇게 봐두자.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자 조금 쉬었다가 앞에 있죠. 조금 쉬었다가 앞에 거기 그 축적 변경 있죠. 축적 변경 몇 쪽에 그 302쪽에 축적 변경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축적 변경.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